네, 반갑습니다.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일요일. 자, 휴일 잘 즐기고 계시나요? 이제 대체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휴일이라서 오늘 조금 여유가 있는 휴일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지난주에 좀 많이 내렸지만,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휴일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답답한 게임주, 답답하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들어보세요. 자, NC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금융주는 괜찮을까? 자, 시장이 지금 안 좋을 때는 또 금융주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때는 은행주들, 보험주들이 또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과 신한지주, 현대해상 이렇게 세 종목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종목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 NC소프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NC소프트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종목이고요. 매도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은 NC소프트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약간의 갑질?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부분이었고요.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리니지가 계속 양대 산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게 오딘인가 하는 게임 때문에 지금 밀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은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제 블러드 앤 소울인가 하여튼 그런 신작 게임이 있죠. 자, 그 게임이 이제 출시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또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게임이 또 연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또 기대치를 하회하고 완전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들은 지금 NC소프트가 다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약간 고평가라는 느낌도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처럼 추세가 이탈된 시점이라면 주가가 제법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일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을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75만원에 있습니다. 75만원 지켜준다라면 횡보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항대를 위에 얹고 있는 상태고요. 역배열 상황, 추세 하락 이런 포인트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SI 지표도 아예 과매도가 아니라 40포인트 정도의 어정쩡하게 걸쳐져 있거든요. 추가로 더 내린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된다면 75만원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 의견 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신규 접근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카카오게임즈 볼게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진단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가 7월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당시에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 얘기해드리면서 주가 더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때 가격이 105,000원까지였어요. 105,000원 딱 찍고 나니까 바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제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지금 단기적 데드크로스 나타났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물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 하락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럼 조정이 어디까지 지속될 겁니까? 지지선이 있어요. 지지선은 어디냐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7만원 수준부터 조금 더 위에 라인 한 7만 4천원 좀 될까요? 7만 5천원 좀 되네요. 7만 5천원에서 7만원 요 사이가 완충 구간 즉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종목이 데드크로스 나오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튀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은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서 지지선 때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나간다고 하더라도 횡보를 통한 어떤 그 인정 구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평선도 정렬도 좀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세를 전환시켜가는 모습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7만원대 지지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7만원대부터 옆으로 좀 기어가는 횡보 구간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갖고 계신 분 당연히 홀딩 하셔야 되겠죠? 홀딩 유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신규로 접근하실 때는 지금 자리가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횡보가 진행된다. 그리고 반등 왔다 다시 내려온다. 이런 모습들은 결코 신규 접근자에게는 큰 수익을 주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아예 기다렸다가 5일선, 21선
크로스가 이제 골든 크로스로 변환이 되거나 지지선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면서 이평선 수렴하는 구간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매수를 자제하시기 바라고 조금 더 관망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되 만약에 7만원을 이탈한다 이렇게 된다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이제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위에서 팔아먹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지선에 대한 지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볼게요. 펄어비스가 주가가 빵빵 튀면서 아주 그냥 수익을 많이 줬었던 종목이었는데 2분기에 지금 뭐 실적 별로 안 좋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분기에 실적 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뚝뚝 떨어진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패턴이라면 별로 좋지 않죠. 단기적 데드크로스 이후에 62선 지지, 즉 7만원대 지지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주도 이런 식의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 되는 거고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음 지지선 찾아야 돼요. 다음 지지선은 어디냐? 6만원 정도에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매도보다는 또 관망하시는 거,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지할 것 같습니다. 뭐 적자는 날 수 있겠죠. 적자는 날 수 있지만은 앞으로 뭐 좋아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제 추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이 2018년도부터 해서 하향 곡선, 그 다음에 저점 잡고 반등이 나가는 모습인데 약간 오버식으로 좀 튄 게 있어요. 좀 튀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약간 오버한 부분이라면 추세가 전환될 때, 진행될 때 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종목의 추세는 지금 55,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약간 오버로 튀어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쭉 들어왔을 때 만약에 지지선이 6만원대 깨지고 내려가면 55,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추세 하단의 지지선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럼 만약 그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이 RSI 지표도 이제 과매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55,000원대 오게 된다면 매수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대신에 유지가 6만원대 이상에서만 된다면 일단은 계속 홀딩 하시는 것은 별 문제 없겠고요. 6만원이 깨진다 하더라도 55,000원까지 나는 견딜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홀딩 하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일단은 오버슈팅한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추세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금융주 한번 볼까요? 자, KB금융 볼게요. KB금융은 은행주의 대장입니다. 근데 은행주가 단점이 뭐냐면 엄청 느리다는 거죠. 뭐 완전히 뭐 얘는 언제 갑니까 이런 느낌. 근데 한참 지나고 보면 이만큼 올라왔어 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이게 저점권이 이제 4만원대였는데 지금 53,000원이거든요. 많이 올라가는 게 59,800원. 이 시기에 다른 종목들 보면은 뭐 100%도 올라가고 200%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은행주들은 고작 한 50%도 못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형태죠. 하지만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지금 5만원대 지지선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한국은행은 더 빨리 할 거예요. 이번 달 안에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무조건 수익입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호재로 작용될 수 있죠. 왜냐면 예대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은행의 생리를 잘 아시죠? 기준금리 올라간다 그러면은 대출금리 먼저 올리고 예금금리는 미적미적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대 마진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은행주들에게는 호재성 재료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KB금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겠죠. 지지선은 5만원대 유지가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이겠고요. 자, 골든크로스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평선의 골든크로스, 아직은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61선의 위쪽에 저항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기 좀 끌어올 수 있어요. 근데 시장 자체, 지금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시장이 많이 눌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라면은 지금 이 KB금융의 모습은 나쁘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장기적 관점, 느리게 움직인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B금융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괜찮은데 다만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보유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한지주 볼게요. 신한지주 이제 두 번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KB금융이 지금 1등일 거예요. KB금융이 시총이 지금 22조, 그 다음에 신한지주가 20조.
네.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가 다시 1등으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통적인 은행주들에서는 1등, 2등이잖아요. 그래서 신한지주도 현재 비슷한 모습입니다. 얘도 되게 느리죠? 아이고, 이거밖에 안 올라갔니? 지금 34,0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38,000원. 얼마나 올라간 거니? 이런 느낌들. 근데 얘네들은 사놓고 있으면은요, 언젠가는 가기는 가요. 그 다음에 한참 간 다음에 돌아보면, 아유, 내가 저렇게 많은 길을 걸어왔네? 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그 정도 시간은 투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행주들의 어떤 호재성 재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도 주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분기 배당 주당 300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당 기대감들도 같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저항대에 부딪힌 모습이에요. 그래서 살짝 들어간 모습이고요. 낙폭 자체가 20년도에 작년에 조금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회복 단계는 굉장히 느리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융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 추세보다 약간 오버슈팅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때는 일단 36,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변동성 나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5%, 6% 정도는 좀 밀려도 괜찮으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고요.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접근 들어가시기는 조금 애매해요. 아까 그 KB금융 같은 경우는 막 치고 들어가도 괜찮은데 이건 아래쪽 시점에서의 그런 이격도라든지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고요. 횡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예 넘어간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4만원대 이상 돌파하게 되면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자리까지 조금 넉넉하게 기다렸다가 매수를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좋긴 좋습니다. 그냥 장기적 관점으로 꾸준하게 들고 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해상 볼게요. 이 종목은 보험주예요. 보험주인데 보기 드물게 지금 접점에서 아주 그냥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좋죠. 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나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주가 하락 이후에 횡보 조점 조정, 그 다음에 주가 반등 이런 것도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기관들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추세적인 부분은 우상향 패턴 그대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요. 지지선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폭도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5,000원 라인대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노린다면 25,000원에 근접하는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저는 24,000원대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종목도 굉장히 느려요. 느리다는 것만 일단 알고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험주들은 일단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수혜이기 때문에 테이퍼링보다도 금리 인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미국적 금리는 한참 후에 올라가겠지만 한국은행 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격을 조금 낮춰서 조금 들어오게 되면 지지선 근처 61선 근처에서 매수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주들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현대해상이나 이런 쪽은 다 좋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기는 아주 편안한 종목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KB금융이나 현대해상 신한지주 이런 것들 전부 다 조금만 더 내려가 준다라면 지지선과 딱 붙여가지고 매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장기로 보는 거고 또 소액으로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매수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을 길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입니다. 답답한 게임즈, NC소프트와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말씀드렸고요. KB금융, 신한지주, 현대해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건질만한 재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종목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대체 공휴일이죠. 내일도 종목진단 또 새로운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